1542년 영국이 통치하는 아일랜드 왕국이 세워진 이후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식민지 아일랜드 왕국은 명목상으로나마 영국과 별도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1800년 영국은 연합법을 제정하여 아예 아일랜드를 영국에 합병시켜버립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합쳐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에 아일랜드가 합병되어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 왕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억지로 영국에 합병되었지만 합병 이후에도 아일랜드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였던 다니엘 오코넬은 가톨릭 연합을 창설하여 가톨릭에 대한 차별 철폐와 아일랜드 합병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가톨릭 연합은 점점 규모가 커져 영국이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죠. 오코넬은 무력투쟁보다는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영국을 압박했는데요. 무력투쟁 방식은 소중한 목숨만 앗아갈 뿐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오코넬의 노력으로 영국이 아일랜드를 침략한 이래 계속되어 왔던 가톨릭에 대한 차별은 정식으로 철폐될 수 있었으나 아일랜드 합병 취소 요구는 영국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윌리엄 오브라이언은 아일랜드 독립운동 단체인 아일랜드 청년회를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어가 쓰이지 않고 영국의 말인 영어가 쓰이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아일랜드어 진흥운동을 펼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영어에 익숙해지고 영국에 동화되고 있던 아일랜드인들에게 아일랜드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려 한 것이었죠. 아일랜드 청년회는 독립운동 신문인 더 네이션, 우리말로 하면 민족이라는 이름의 신문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많은 아일랜드인들의 독립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1858년에는 독립운동 비밀 결사인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이 탄생하였는데요. 더 네이션 신문을 만들었던 아일랜드 청년회가 영국에 의해 공격을 받아 흩어진 후에 아일랜드 청년회를 계승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영국에 의해 진압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공화주의 형제단은 반드시 압도적인 무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형제단 단원들은 비밀 결사로 활동하며 조용히 영국에 대항할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1914년 유럽 대륙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14년 8월에 영국은 독일 제국에 선전포고하며 전쟁에 참전하였기 때문에 국내외 모두 정신없는 상황이었죠.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지금이 아일랜드가 독립을 쟁취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1916년 4월 24일 부활절 주간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은 부활절 봉기를 일으켜 아일랜드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군은 재빠르게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의 관공서들을 장악하였는데 독립군의 본부가 된 건물은 아일랜드 중앙우체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중앙우체국 앞에서 독립군의 사령관인 패트릭 피어스가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 선포문에서 아일랜드 독립군은 아일랜드의 주권과 소유권이 아일랜드인의 것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였습니다. 또 아일랜드 공화국이 외국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자주 독립 국가임을 맹세했죠.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선포문에 서명하며 아일랜드 임시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일사천리로 관공서를 장악하고 독립문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독립거사는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요. 문제는 영국의 대처가 생각보다 너무나 빨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사태를 파악하자마자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아예 영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절 봉기를 영국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고 더군다나 1차 대전 와중에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영국은 1차 대전에서의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베테랑 군인들을 더블린에 파견,
잔인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영국군에 비해 아일랜드 독립군은 무기나 보급품도 너무 모자랐고 실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독립을 지지하는 아일랜드인들은 모두 체포되거나 영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독립군은 영국군에 용감히 맞서 싸웠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일랜드 독립군은 더블린 시내 중앙우체국을 비롯한 관공서 곳곳에서 게릴라 전술로 영국에 맞섰으나 영국군의 화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체포한 아일랜드 독립운동가들을 잔인하게 총살하였습니다. 패트릭 피어스, 제임스 코넬리 등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은 처형당했으나 그들의 죽음은 순교가 되어 오히려 아일랜드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어쨌거나 부활절 봉기는 일주일 만에 진압되었으며 아일랜드의 독립은 좌절되는 듯 보였는데요. 영국은 부활절 봉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페인당을 주도 세력으로 오인하여 신페인의 주도로 반란이 일어났다는 엉뚱한 발표를 해버립니다. 사실 주도 세력은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이었는데 말이죠. 신페인은 아일랜드 말로 우리 스스로라는 뜻으로 먼저 합법적으로 의회에 입성한 뒤 세력을 키워 독립을 쟁취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신페인은 부활절 봉기 전까지만 해도 자치를 주장하고 있던 아일랜드 의회당이나 비밀결사였던 아일랜드 공화주의 형제단에 비해 세력도 작고 이름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당이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신페인이 부활절 봉기의 주도 세력이라고 발표하자마자 신페인의 지명도와 인기는 급상승하였고 아일랜드 전국에서 신페인 지지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18년 12월 영국 국회의원 선거의 일부로 아일랜드에서도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영국 총선의 일부였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독립운동 세력은 많은 표를 얻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절 봉기로 인해 아일랜드인들의 독립 의지가 불타올랐고 영국 밑에서의 자치보다는 독립을 외치는 당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총선의 결과 아일랜드 의회에 배정된 105석 중 73석을 신페인이 가져가며 말 그대로 신페인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신페인은 이제 아일랜드 국민들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독립을 원하고 있는지가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신페인은 행동에 나섭니다. 1919년 신페인은 영국 의회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아일랜드만의 독립된 의회를 선포합니다. 신페인에 의해 탄생한 아일랜드 의회는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를 창설하였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독립운동과는 달랐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은 더 이상 이름뿐인 임시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는 비밀결사 또는 소수정예가 아닌 군대를 가진 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로 영국과 맞붙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8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영국에 의해 핍박받던 아일랜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인들의 모든 역량은 독립이라는 한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1919년 1월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영국은 군대를 보내 아일랜드 공화국군을 진압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921년 12월 6일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휴전협정인 영국 아일랜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영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일랜드와 휴전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의 자치정부를 인정했고 아일랜드는 비록 영국의 자치령으로 남았으나 사실상 독립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바로 북아일랜드였는데요. 북아일랜드는 대부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영국 출신의 후손들이 주류였고 종교도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독립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의 합병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상황 때문에 북아일랜드는 조약 이후에도 대영 제국의 일부로 남기로 합의가 되었죠. 영국 아일랜드 조약으로 아일랜드 남쪽 26개 주는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하였지만 북쪽 6개 주는 북아일랜드로 여전히 영국과 연합왕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영국의 식민화 정책으로 북아일랜드는 완전히 영국화되었던 것이죠. 한편 남쪽의 아일랜드 자유국도 완전한 독립을 이뤘던 것은 아니고 대영 제국의 자치령이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1937년 아일랜드 자유국 신헌법이 공포되며 이러한 한계가 극복됩니다. 신헌법에서는 아일랜드의 정식 국호를 아일랜드어로 에이레라고 선포해 영국이 붙여준 자유국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고 총독 자리를 폐지하고 아일랜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또 아일랜드의 국어를 영어가 아닌 아일랜드어로 못 박아 민족의식을 드높였죠. 1948년 4월 18일 아일랜드는 공화국법을 제정하여 영국 국왕의 아일랜드에서의 지위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피를 흘리며 투쟁한 끝에 마침내 독립공화국 아일랜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1949년에는 아일랜드가 옛 영국 식민지 국가들 위주의 모임인 영연방에서도 탈퇴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약 800년간에 걸쳐 계속된 영국과 아일랜드의 질긴 악연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렇듯 아일랜드는 독립을 쟁취하였지만 여전히 북아일랜드와의 분단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북아일랜드 분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